자, 거기 극스필 우리가 지금 안 본 것들이 좀 있어서 아마 보충을 못 들은 친구들이 그 극스필 1번, 2번, 3번 여기에 대한 정보가 좀 없을 겁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지금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해주면 그 보충 못 들은 친구들은 지금 좀 체크를 해놓고 이거 보고 시험에 좀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 할 거냐면은 202쪽이에요. 202쪽. 자, 여기 페이지 202쪽입니다. 202쪽 좀 펴고 잘 따라오세요. 자, 202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여기서 양주 별산대 놀이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이 양주 별산대 놀이라는 것은 이 산대 놀이의 산대가 임시 무대라는 뜻입니다. 이 산대. 자, 그래서 임시 무대를 펼쳐놓고 공연을 하던 이런 놀이를 다 산대 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탈을 쓰는 거야. 탈을 쓰고 그냥 임시 무대에서 이렇게 그 공연을 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산대 놀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봉산탈춤하고 매우 유사한데 이 봉산탈춤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해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205쪽으로 가면 2번 문제에 이 보기 박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기 박스를 좀 먼저 보면, 자, 양주 별산대 놀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지방에서 연행되어 오는 전통 가면극이다. 자, 우리의 가면극은 탈놀이의 탈놀이. 자, 그러면서 일정한 줄거리를 갖춘 이야기와 춤, 음악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종합 연극이고 주로 넓은 마당에서 별다른 무대 장치가 없이 공연이 되었다. 이거 우리 전통극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따로 무대가 없기 때문에 무대 장치도 존재하지 않고 무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 자, 또한 내용 전개에 따라서 극중의 공간이 신축성 있게 변형되어 제시되었고 악공과 관객의 극의 진행, 또 극중 현실에 대한 개입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악공이 개입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좀 이따가 지문에서도 좀 더 살펴보면서 요 내용들 좀 이따 한꺼번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지문으로 넘어가서 지문 체크하면서 또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202쪽으로 가면 이 202쪽에서 지금 말뚝이, 쇠뚝이, 양반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봉산탈춤에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을 때는 말뚝이가 나왔었어요. 말뚝이가 이제 이 양반들을 모시고 다니는 그러니까 종이지 노비인데 이 노비가 사실 양반들보다 좀 더 똑똑해서 양반들을 좀 이렇게 약간 조롱하고 이런 내용이 봉산탈춤이었다면 이거랑은 비슷한 내용이 또 이 양주 별산대 놀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 7과장. 자, 이 과장은 서양 연극의 1막, 2막 할 때 그 과장과 그 막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 7과장 샌님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좀 보면 일단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고 지금 말뚝이랑 양반 일행들이 과거를 보러 가는 중이야. 자, 그래서 양지 땅에서 해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산대 탈놀이를 구경하다가 객지에서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놀다가 지금 과거 보러 가다가 산대놀이 구경을 해서 해가 져서 숙소를 구하는 중입니다. 자, 지금 숙소를 구하는 중이야. 자, 그러면 이제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말뚝이가 여기가 자기 지역이 아니니까 숙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친구 새뚝이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자, 이거 좀 보면 말뚝이가 그러나 저러나 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겼다. 무슨 곤란한 일이 생겼단 말이냐?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 댁의 셋님, 서방님, 도령님을 데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양반 삼형제. 자, 이 양반 삼형제를 데리고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산대놀이 구경을 하다가 하루 해가 저물었는데 하룻밤 음악을 정하지 못했다. 자, 이 음악은 임시 거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임시 거처를 정하지 못했다. 나는 여기 아는 친척도 없고 아는 친구도 없어 곤란하던 차에 너를 만나서 다행이다. 얘 나를 봐서 우리들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음악을 정해다오. 야, 그러니까 너 나 좀 도와줘. 우리 숙소 좀 정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쇠뚜기가 옳지, 구경을 하다가 음악을 정하지 못했구나. 자, 그래라, 음악을 하나 정해주마 하면서 놀이판을 이렇게 여러 번 돌고 와서 말뚝이한테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냥 이렇게 몇 번 돌고 와서 야, 지금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음악을 지었다. 자, 어떻게 지었냐면
얘 보아하니 다 거기 담배도 먹을 듯하여 담배를 필 것 같아서 방 하나 가지고 쓸 수 없어서 안팎 사랑이 있는 집을 지었다. 바깥 사랑이는 동그랗게 말뚝을 돼지 우리같이 박고 바깥 사랑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말뚝을 이렇게 박았어. 그래서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문은 하늘로 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 냈다는 얘기는 여기 천정이 없다는 얘기야. 이만하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근데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우리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지붕이 없어. 그러면 이게 결국 돼지 우리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게 결국 그냥 돼지 우리처럼이 아니라 돼지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쇠뚜기의 대사 요 부분이 양반에 대한 조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돼지 우리처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돼지 우리를 만든 거야. 자, 그랬더니 이걸 보고 말뚝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돼지 우리를 보고 야 정말 고래담 같은 귀화집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양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서 그 방에 들어가려면 물구나무를 서야 되겠구나 하니까 그렇고 말고 너하고 나하고 말하는 게 불찰이지. 미안하지만 우리 양반들을 안으로 모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대관절 그 댁의 누구란 말이냐 하니까 나는 그 댁의 하인이다. 그러면 양반들이 어딨냐 안으로 모셔보자 라고 하는데 자 여기 봐봐 쇠뚜기가 앞에 서고 말뚜기는 뒤에 서서 양반을 음악 안으로 모는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몬다는 뜻은 우리가 보통 짐승들한테 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양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양반을 짐승 취급하는 거야, 지금. 자, 양반을 짐승 취급하는 요 상황 자체가 이 양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조롱하고 양반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양반을 막 조롱하면서 고이 막 이제 돼지 몰듯이 막 모는 거야. 자, 그러면서 말뚝이도 역시 쇠뚜기 뒤에서 채찍을 들고 돼지를 쫓듯이 소리를 지면서 두두두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짐승 대하듯이 대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새님이 이제 양반이지 양반 말뚝아 이 음악을 누가 정했냐 해서 말뚝이가 이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뚝이가 뭐라고 하냐면 쇠뚜기한테 야 우리 댁 새님께서 우리가 거쳐야 할 이 음악을 누가 잡았느냐 네가 얻었느냐 누가 다른 사람이 얻었느냐 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동네 아는 친구 쇠뚜기가 얻었습니다 했더니 그럼 걔 좀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쇠뚜기가 야 내가 너네 양반들을 왜 만나냐 자 그랬더니 야 너 그렇지가 않다 나중에 벼슬을 하려면 꼭 배워야 한다 만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을 만나면 벼슬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양반을 만나면 벼슬을 할 수 있는 거야. 벼슬을 하려면 양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양반들의 좀 부조리함, 양반을 만나면 벼슬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조선 후기의 사회상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다. 근데 양반들을 만나면 때에 따라서 벼슬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야. 자 그러면서 어서 갔다 오너라 그랬더니 쳐라 막 하면서 이제 악공들이 막 이제 연주를 하는 거야. 자, 연주를 하면서, 자, 이 쇠뚜기가 뭐라 하냐면, 이 부분이 이제 또, 이 양반들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는 부분인데, 내가 가서 양반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놈들은 양반의 자식들이 아니더라. 자, 그러면서, 새님을 보니 도포는 입었으나 전대띠를 두르고 두부 보자기를 쓰고, 꽃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한량의 자식이지. 라고 하면서, 이 양반들의 겉모습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겉모습이 양반과 어울리질 않아. 자, 양반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쇠뚜기가 양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 비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양반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러면서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한량의 자식이지. 그러면서 또 서방님이라는 자는 관을 썼으나 그놈도 꽃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있으니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잡종이더라. 또 도령님이라는 자는 전복에 전대띠를 메고 사당 보자기를 썼으니 그놈도 양반의 자식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대띠가 뭔지, 그 다음에 뭐 사당 보자기가 뭔지, 뭐 이런 거를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얘네들의 외양이 겉모습이 양반에 어울리지가 않더라. 품위에 맞지가 않더라.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양반을 조롱하는 부분이야. 양반을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희화화라고 한다고 했지. 그러면서
이 양반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이 뒤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양반들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야, 이제 말뚝이가, 아니다. 그 댁이 무척 가난해서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을 맞추어 의관을 입지 않아서 그렇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양반들이 뭔가 좀 가난한가 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말뚝이 말을 빌어서 보면 그 댁이 무척 가난하다. 그러니까 양반인데도 가난한 경우도 있었다. 이거 조선 후기에 흔히 있었던 일이지. 몰락한 양반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뚝이의 A 대사, 자, 요거는 이제 문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서 야, 이제 말뚝이가 너 어디 갔다 왔냐? 새님들이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말뚝이가 얘기하는 거야. 제가 새님을 찾으러 갔다 왔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네, 서산 낙이 솔질하여 호랑이 가죽으로 안장을 높게 놓아가지고 안남산, 박남산 뭐 이런 것들, 안팎 이런 것들 대응되는 거지. 벽계동으로 7패, 8패, 돌모로 동작강을 건너 남대문 안을 쏙 들어서니 1간장, 2간장, 삼청동, 사직골, 오궁터, 육조합, 칠관합, 팔각제, 구리제, 십자각 막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어디를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안팎, 그 다음에 이게 숫자 순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부분 전체가 대체로 다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언어 유희라고 한다. 언어 유희를 쓰면은 해학성이 높아진다고 했지. 언어 유희를 쓰면은 웃음이 유발되고 웃음이 유발되면 해학성이 높아진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어 유희를 쓰고 있다는 거. 자, 그렇지만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쭉 찾아다녔는데 아래 위로 치다듬고 내리더듬어도 새님의 새끼라고는 개새끼 한 마리 없게 이런 것들 지금 이 양반을 가리키는 말이야. 새님 새끼라고는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아는 친구를 물어봤더니 내 소문 밖으로 나갔다고 하기에 나와서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여기 산대놀이판에 와보니까 내 증손자 아들놈을 여기서 만나는구나. 그러네. 말뚝이가 내 증손자의 아들놈을 여기서 만난다. 다시 말하면 내 증손자의 아들놈이 바로 양반들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언어 유희를 써서 해학성을 높임과 동시에 양반에 대한 조롱을 또 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제 중략 부분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양반을 조롱하다가 이제 쇠뚜기를 양반들이 잡아오거라 막 해가지고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이 쇠뚜기를 잡아가는 거야. 자, 쇠뚜기를 잡아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봐봐. 야, 이렇게 막 말뚝이가 야, 얼른 들어가자. 너를 잡아들이란다. 하면서 이제 말뚝이가 쇠뚜기를 잡아와서 새님이 야, 그놈의 대가리는 정주달리를 갔다 왔느냐? 막 하니까 말뚝이가 이놈의 대가리가 하도 험상스러워서 새님이 보시고 깜짝 놀랄까봐 거꾸로 잡아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새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여봐라 이놈 이렇게 얘기하니까 쇠뚜기가 내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누가 나보고 이놈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새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쇠뚜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이름은 아첨할 아자에 번개 번자요. 새님이 부르시기에 아주 적당한 이름이요. 한번 불러보시오. 그러네. 야, 그러면 야, 여기 아첨할 아자에 번개 번자니까 아번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자, 그러면 야, 네 이름이 뭐냐? 이게 뭐냐? 해서 아번 이렇게 부르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04쪽. 새님은 글을 배우셨으니 붙여서 불러보시오 하면은 자, 아자 번자 해서 붙여서 불러보시오 하면은 아, 이상한 이름도 다 보았다. 아번 부르니까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반들이 이 쇠뚜기가 머리가 좋은 게 양반한테 내 이름이 아번이다 해서 나를 불러봐라 해서 아버님 아버지 해서 자기를 높이게끔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름을 불러보라고 한 부분도 역시 양반을 강력하게 조롱하는 부분이다.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양반에 대해서 뭔가 조롱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를 쓰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둘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몇 가지 특징은 좀 체크를 해봅시다. 자, 어쨌든 이 작품은 뭐 무대가 없어. 우리 전통극은 모두 무대가 없지. 자, 그래서 이 특징 중에서 무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징은 거의 다 무대가 없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무대가 없기 때문에 관객과 이 극이 일어나는 무대하고의 구분이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악기를 쳐주는 사람
그리고 이 극을 보고 있는 사람, 이 관객이나 악공이 수시로 작품에 개입할 수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대 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대 장치 없어. 자, 그 다음에 탈춤이나 판소리나 다 똑같이 맨 처음에는 이게 평민의 공연이었다고 했지.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양반들도 함께 즐기게 된 측면이 있어서 이 언어의 이중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상어, 이 평민들이 즐겨 쓰는 일상어나 비속어가 나오다가 갑자기 양반들이 좋아하는 한자어나 뭐 고사나 중국의 고사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 말장난, 언어 유희가 드러나는데 요거는 해학성하고 관계가 있다. 언어 유희가 드러나면 이제 재미있어지니까 해학적인 요소가 높아진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자, 지금 이 지배계층, 자, 지배계층은 양반이지, 자, 이 양반에 대한 강력한 풍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원래 이제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내용들이다. 자, 그런데 양반에 대한 강력한 풍자가 왜 가능하냐?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가면 때문이다. 가면. 다시 말하면 탈이지, 탈. 탈을 쓰고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 자, 그래서 사실은 탈을 쓴다는 거는 익명성을 보장해준다는 거고, 익명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이 당대의 권력층, 다시 말하면 양반이지, 당대의 양반층에 대한 이 좀 더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했다. 왜냐면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굴이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해 볼 만하다. 자, 그러면 아까 2번 문제 박스 읽었으니까 요것만 한번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까? 자,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제 기억님, 디귿, 리을, 뭐 요거 보면서, 자, 이 기억 부분을 보면, 너네 책 같이 보면서 봐. 자, 기억 부분이 뭐였냐면, 자, 기억이 말뚝이와 양반 일행이 과거를 보러 가던 중에 양주 땅에서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산대 탈놀이를 구경하고 있다. 지금 이 노래가, 이 극 자체가 양주 별산대 놀이인데, 양주 지방을 가면서 산대 탈놀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장소하고 실제 양주이고, 실제 이 놀이도 양주 별산대 놀이니까 이게 일치한다, 이 말이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의 말과 행동만으로 일정한 무대 장치의 설정이 가능하다. 자, 니은이 어느 부분이냐면 아까 음악을 정하라고 할 때 놀이판 여러 번 도는 거. 여러 번 도는 걸로 지금 집을 다 지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은도 역시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집을 지었다는 무대 장치의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다음에 디귿은 쳐라 하면은 이제 악사들이 막 연주를 한다. 그래서 악공들의 역할이 그게 진행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리을 부분을 보면 리을이 쇠뚜기를 거꾸로 이제 잡아 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쇠뚜기를 거꾸로 잡아 들면서, 이거는 리을 아니고 디귿이구나. 디귿. 가면극이 인물의 대사에 춤과 음악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예술적 성격이다. 왜냐면 디귿 부분에서 타령 연주 나오고, 그러면은 쇠뚜기가 춤을 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대사를 치게 되지. 그러니까 대사의 춤과 음악이 다 있는 것이다. 답은 5번이네. 자, 인물의 실제 움직임을 통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극중 공간이 새롭게 제시된다. 야, 지금 이 리을 부분은 이 쇠뚜기를 거꾸로 들고 온 거거든? 이거하고 공간의 새로운 제시하고는 관계가 없지. 자, 그래서 2번에 5번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겠네. 자, 요 정도 한 번씩 체크해보고 나머지 1, 3번은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은 그 보충 수업 할 때도 사실은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몇 군데의 핵심적인 부분만 좀 했었어. 자, 요 작품은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일단 209쪽 보면서 209쪽에 있는 4번 문제에서 힌트를 좀 먼저 얻어봅시다. 209쪽에 4번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이 수레제도는 열하일기에 실려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청나라의 문물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 사실은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심의 밑바탕에는 공허한 학설이나 이론에 치우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도외시하던 양반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자, 그리고 박지원의 평생의 어떤 모토였던 이용후생,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일상
일상생활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학문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박지원이 대표적인 실학파 아니겠어? 자, 글쓴이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서 자신이 목격한 수레를 기존의 탐구 경험이나 지식과 관련지어서 이해했고 그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 자, 그럼으로써 관습적 사고를 극복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서 동시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선구자적 면모를 보인다. 그러네. 박지원의 학문은 오직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된다. 일상생활에서 백성들의 삶을 더 좋게 바꿔줘야 한다. 이것이 학문의 목적이다. 이렇게 봤던 거지. 자, 그래서 이 수레제도에서는 박지원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수레를 써야 한다. 당연히 수레를 쓰면은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논의의 핵심이고, 그리고 박지원은 이 청나라 가서 보니까 청나라 그렇게 넓어도 수레를 가지고 물자를 날라서 다 이게 무역을 할 수 있었더라.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을 하더라. 자, 그래서 수레를 써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데군데 몇 군데만 좀 보면, 자, 여기서 수레를 얘기합니다. 박지원은 이제 수레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야. 야, 수레는 짐 싣고 사람 태우고 이런 게 아니다. 이 수레는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전에 담원 홍대용 성제 이광녀와 함께 수레제도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다. 자, 수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궤, 즉 바퀴와 바퀴 사이를 간격이 같게 통일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똑같이 통일이 되면 수레가 간 자리에 그 다음 수레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레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심지어 중용에서도 수레바퀴 간격이 같다는 거동궤라는 개념이 나온다. 자, 그러면서, 야, 근데 지금 길을 따라서 천리길을 오면서 매일같이 수레를 보는데, 앞에 수레나 뒤에 수레가 동일하게 하나의 바퀴 자국만 따라간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는 전철이라고 하는데, 이게 맹자에서도 말하는 이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 이것이 그런 것이다. 야,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앞에 먼저 가면 뒤에 수레바퀴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서,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수레가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일찍이 수레가 없었어. 그리고 아직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가 않고, 바퀴 자국이 하나의 궤에 들지 않으니, 이거는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나라는 수레를 제대로 활용하지를 않아. 수레를 활용을 안 해. 조금 있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활용이 안 돼. 자, 그러면서, 야,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고을이 험준해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자,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 길이 닦이지 않았을 뿐이다.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절로 뚫리게 마련이니 어찌 길거리가 좁다거나 고갯마루가 높음을 걱정하랴. 중용에서 말한 수레와 배가 이르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이란 바로 아무리 멀더라도 수레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수레를 써야 한다. 중국에서는 엄청 넓고 엄청 우리보다 더 길이 험해도 다 수레가 다닌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 덜 하냐. 다 다닌다. 자, 그러면서, 자, 중국의 풍부한 재와 물건이 어느 한 곳에 막혀있지 않고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을 다 수레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레가 있어야 물건을 옮겨서 상업이 발달할 수 있다. 또 박지원이 상업의 굉장히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 이런 육진지방의 마포, 명주, 닭종이, 솜과세, 소금, 생선 이런 것들을 다 바꿔 쓸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싫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 좋다고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이 지방에서는 천한 것이 저 지방에서 귀하고 이름만 들었을 뿐 물건을 볼 수 없는 까닭은 대체 무엇이냐.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방의 것이 저 지방으로 옮겨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져올 힘이 없어서 그렇다.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좁은 강토에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가난하냐.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수레는 왜 못 다니냐? 한마디로 선비와 벼슬아치들의 죄 때문에 못 다닌다. 그랬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대부와 이 지배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사대부와 지배층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레를 장려하지 않아서 이렇게 못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여기도 얘기해. 자, 사대부들이 평생 읽는다는 글을 주례에서는 거인, 윤인, 여인, 주인 이런 용어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 수레를 이게 다 거인, 윤인, 야, 이 가운데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이게 다 수레거자야. 그러니까 이 거인, 윤인, 뭐 주인 이것들이 다 수레에 나오는 주례에 나오는 수레를 다스리는 직책의 이름들이야. 자, 그런데 이걸 입으로만 외우고 수레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부릴 수 있는지 이런 연구가 없다. 자, 그러면서 소위 건성으로 읽는 풍월일 뿐인데 학문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대부들의 이 학문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대부들의 학문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실학적인 태도가 없지 않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 그래서 이 실생활에서 동떨어져 있는 이런 학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쭉 읽어보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제 청나라의 것을 배워다가 써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중량 이후에는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청나라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수레를 비롯해서 뭔가 이 이제 실용적인 방법, 학문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수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1, 2, 3, 4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면 되고 이거는 보충 수업에서도 선생님이 아마 풀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 3번까지만 합시다. 3번. 자, 여기 극수필 3번에 보면 허균의 통곡헌기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허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길동전의 허균이야. 자, 통곡헌은 헌은 어떤 정자, 집의 이름이야. 집, 뭐뭐헌, 뭐 이런 거, 오죽헌, 뭐 이런 거 집의 이름이고 기는 한문수필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이게 한문수필은 거의 다 이제 전개 방식이 좀 비슷한데 이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 뭔가 이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통념에 의해서 뭔가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을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제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주제가 표출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211쪽에 보면 2번 문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카인 허친이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 사람들이 너는 왜 이름을 통곡헌이라고 했니? 하니까 허친이 그걸 설명해주고 그리고 우리 허균이 그런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통곡헌이라고 한 이 이유를 더 정확히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서 이어서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좀 보면, 자, 내 조카 허친이 집을 짓고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으면서 말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통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즐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 때문에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서 집에 편액을 건단 말이냐. 게다가 곡이란 상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행위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곡소리를 몹시 듣기 싫어하는데, 자네가 남들의 기필코 꺼리는 것을 입으로 가져다가 집에 걸어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그러니까 곡소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 도대체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이제 허친이 대답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허친의 대답, 허균 조카의 대답이야.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을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거부한다. 이 시대는 환락을 즐기니까 저는 비애를 좋아한다. 이 세상이 우쭐대고 기분 내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울적하게 지내겠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북이나 영예를 나는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비천함과 가난, 공공과 궁핍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 살고 싶고 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배치되고자 한다. 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환락, 그리고 우쭐대고 기분 내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북이나 영예를 좋아한다.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허치는 세상 사람들이 환락을 지으니까 나는 비애를 좋아하고 울적하게 지낼 거고, 그리고 그런 북이나 영예를 더럽게 생각하겠다. 나는 비천함과 가난, 공공과 궁핍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서 살겠다. 그리고 나는 세상과 반대로 살겠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행위가 곡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곡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제 집의 이름으로 삼
참았습니다. 그러네. 다시 말하면 허치는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잘못됐어. 이 세상이 굉장히 부정적이야. 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별로여서 이 세상과 항상 반대되는 삶을 살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너희들이 잘못된 거고, 나는 이런 세상과는 늘 반대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나는, 이 허균이지, 허균이 조카를 비웃은 많은 사람들을 꾸짖었대. 자, 어떻게 꾸짖었냐면, 야, 곡하는 데는 도가 있다. 자, 그러면서 7가지 정 가운데 슬픔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는데 슬픔의 이름은 반드시 곡을 한다. 그 슬픔을 자아내는 사연도 복잡하고,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사가 세상 일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세상 일이야, 시사는. 자, 그러면서 이 곡을 하는 게 사연이 굉장히 복잡한데 세상 일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통곡했던 가의라는 사람이 있고, 하얀 비단실이 봄바탕을 읽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퍼해서 통곡한 묵적이 있었다. 이 하얀 비단실이 가리키는 거는 양반, 선비를 가리키는 거야. 선비들이 이 봄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로 변해가는 것 때문에 슬퍼했던 묵적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자, 그리고 갈림길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 있는 것을 싫어해서 이 통곡했던 양주가 있었고, 야, 이때 동쪽과 서쪽은 그냥 방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선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느 방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슬퍼했던 양주가 있었고, 또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되어 통곡했던 완적이 있었으며,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을 만나지 못해 세상에 버려진 신세가 돼서 통곡하는 행위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인 당구가 있었다. 그랬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인물들이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굉장히 청렴하고 굉장히 이 선비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야. 이 선비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통곡을 했었다. 그러니까 통곡이, 여기서 나와 있는데, 저 여러 군자들은 모두가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했을 뿐, 이별의 마음이 상해서 남에게 굴욕을 느껴 가슴을 부여하는 채, 아녀자가 한 통곡을 좀스럽게 흉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통곡은 굉장히 깊은 생각에서 우러나온 거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여자들이나 하는 그런 통곡이 아니다.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통곡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허균이 얘기하는 거야. 저 여러 군자들이 처한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은 말세에 더 가깝다. 국가의 일이 날수록 그릇되어가고 잘못되어가고, 선비의 행실이 허위에 젖어들어가며 친구들끼리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자, 그러면서 현명한 선비들은 오히려 고뇌를 당하는 상황이 막다른 길에 봉착한 처지보다 심하다. 자, 그러므로 모두들 인간 세상 밖으로 숨어버리려는 계획을 짜낸다. 만약 저 여러 군자들이 이 시대를 직접 본다면 어떤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자, 이 A 밑에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시대에 대해서 허균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야, 요즘 세상이 저런 선비들이, 저런 군자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문제이지 않느냐. 그래서 선비들은 숨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팽함이나 구런이 본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중국에서 어떤 청렴한 선비의 어떤 딱 전형들이야. 세상이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못 봐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바위를 안고 이 물에 몸을 던질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서 허친이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거는 여기에 까닭이 있다. 다시 말하면 허친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부정적인 현실, 부정적인 시대, 이 부정적인 현실과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자, 나는 이 부정적인 시대와 현실에 통곡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허친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념에 의해서 생각한다면 여기서 창의적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허친이네.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 허균이 자신의 조카를 지원 사격하고 있는 그런 꼴이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이런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1, 2, 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자, 요 정도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3번까지 했고, 4번은 선생님이 저번에 낙지설 올려놨고, 그 다음에 내일 선생님이 5, 6, 7번을 이제 짚어주면, 이제 그 8, 9교시를 못 들은 사람들까지도 다,
시험 범위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뿅!